네, 옆에는 우리 세종호텔 그 노조 위원장님, 제가 성을 좀 잘못 불러서 혼났는데 김성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상진, 여기 또 성진을 했어요. 이게 왜 그래? 김상진, 여기 다 틀렸어요. 김상진 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겠습니다. 와, 네, 좀 이렇게 좀 친한 척 해야 되는데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해 못하면 뭐 이따가 저녁 때 제가 술을 사든지 아니면 오늘 철롱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호텔 그 노조분들이 아마 이거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아주 뭐 난리 났습니다. 막 그냥 너무 잘생기셨다고. 이 수염을 길렀는데도 이렇게 멋있는데 수염을 깎으면 더 아주, 그리고 양복 입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호텔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호텔에서 일하면 멋있어지는 겁니까? 외모에 좀 신경을 많이 쓰죠. 헤드폰이 없군요. 여기가 오늘 좀 헤드폰이 없네요. 헤드폰 준비해 주시고요. 자, 제가 이제 사실은 세종호텔 노조가 파업을 했다는 것을 잘 몰랐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됐나요? 네, 오늘로 파업 31일째. 오늘로 31일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도 뭐 비정규직 노동자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것과 좀 틀리게 저는 이제 연기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좀 덜 알았던 건데, 어쨌든 제가 거기에 또 이번 희망뚜벅이의 응원 단장이 됐어요. 억지로 뽑은 겁니까, 저를? 아니죠? 제가 된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예, 좀 가까이. 네. 목소리 좀 제가 작게 나왔어요. 예, 옆구리 찔러서 절받는 상황입니다. 예. 그냥 좀 편하게 있으시라고 이런저런 얘기 한 거고요. 지금 세종호텔이 31일 정도의 파업에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파업이 되게 됐는지 우리 시청자와 청취자분들한테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올해 1월 2일부터 파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잠깐만요. 마이크가 안 껴진 것 같아요. 마이크 좀 연결해 주십시오. 네, 이거 뭐 손님 불러놓고 저만 이렇게 말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도 못하게 소리도 안 나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창을 안 봤으면 위원장님 목소리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모르는 이런 참 진행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거를 같이 잠깐 쓰고요. 저거 연결할 동안. 예, 우리 시청자, 청취자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1월 2일부터, 올해 1월 2일부터 파업에 진행을 했습니다. 전면 파업에 돌입을 했고요.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는, 지난해부터, 회사가, 1년에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고, 또 이런 구조조정에, 반대의 목소리, 저항의 목소리를 내온 저희 세종호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되니까 이 복수노조를 악용을 해서 세종호텔 노동조합을 분열시키고, 또 그런 어용노조를 이용을 해서 저희 노동조합을 탄압하게 된 경위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 노동조합이 소수로 되게 됐고, 저희의 이제 법에 보장된 교섭권을 사실상 해와서 사실상 저희가 파업은 지금 31일째지만 실제로 투쟁에 나선 거는 120일 넉 달이 넘었습니다. 예, 넘었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계속 회사와 대화 교섭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그게 계속 결렬이 되고 회사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올해 1월 2일 파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보기보다 이렇게
재밌게 말씀을 못 하시네요. 잠시 마이크 상태 때문에 긴장하신 것 같은데 편하게 말씀해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그 어영노조가 지금 복수노조가 만들어지면서 네. 7월 달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어영노조들이 지금 각 회사마다 많이 생겼어요. 네. 지금 어영노조가 그 회사 앞에다가 세종호텔 앞에다 걸은 플래카드가 뭐죠? 세종호텔, 세종연합노동조합의 175명의 조합원은, 세종호텔 노동조합 60여 명 중 일부가 벌이는 파업을? 명분 없는 파업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그 노조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뭐 6개월도 안 된, 6개월 네. 정도 된 네, 노조가 예. 한 30몇 년 동안 있었던 노조를 갖고 예. 명분 없는 파업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참 누가 들으면 뭐 참 어린아이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연대 같이 뚜벅이에서 어제 31일 날 거기를 갔었잖아요. 30날. 네. 공교롭게도 제가 갔을 때 금요일 날도 아침에 어떤 회사 측의 직원들이랑 이렇게 신랑이 있고 싸우고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비록 소수이지만 파업에 돌입을 했고요. 파업이란 자체가 사실상 회사의 업무라든가 이런 방해를 통해서 저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저희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회사가 계속 그런 불법적인 대체 인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적으로 그런 불법 대체 인력을 막는 저항 행동을 벌였고요. 그럼 평화적으로 저희가 대체 인력이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을 회사가 물리력으로 폭력적으로 그걸 조장한 거죠, 사실은. 조장을 해서 이런 폭력이. 근데 이제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듣기로는 예. 그 어머니 뻘 되는 사람한테 젊은 남자가 예. 뭐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고 그리고 뭐 얼굴에 침도 뱉고 또 심지어는 여 직원들이 여 노동조합원을 질질 끌고 막 가지고 입에 담지 못하는 욕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상황에 계셨습니까? 제가 그 상황은 보지는 못했고요. 뒤쪽에서도 밀려나가지고, 밀려나서. 밀려나서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동영상을 촬영한 걸 보니까, 침을 뱉고 욕을 하는 모습들을,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자체적으로, 그런, 모멸감을 주고 모욕적인 행동을 한 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 있는 젊은 남자 좀 둥치는 사람들은 다 용역인가요? 아니요, 저희 세종호텔 직원이고요. 연합노조 조합원들이. 지금은 아직은 용역은 개입이 안 된 건가요? 예, 용역은 개입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날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제 같이 밤을 지새우면서 좀 잠을 잤지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참 연약하고 저런 분들이 어떻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파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오히려 현장에 있는 직원들보다 더 거기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저 같은 걸 봤어요. 그분들은 그냥 방치하고 냅두는데 여기서는 안내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불편할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그것이 진짜 애사심이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근데 애사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애사심은 아니죠. 그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지 않은 내가 직원으로서 내가 맡은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시켰을 때는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오히려 슬슬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같이 했던 분들이 동료들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늘 봐왔던 사람들이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형 동생하고 선배 이렇게 해서 같이 술도 마시고
지금 그런 사람들과 싸우고 있을 때 심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괴롭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저희는 어쨌든 간에 세종호텔에 있는 직원들 전체의 고용과 근로조건들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고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 소수이지만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에 맞선 행동을 시키더라 하더라도 조금 마지못해 하더라도 그쵸, 좀 하는 척, 형식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하는 척만 하면 되는데 정말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 끝난 이후 전부 우리 조합원들이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이게 조만간에 반드시 해결될 것이고 해결되게 저희가 같이 싸우겠지만 해결되고 나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 보면 그 홀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에 이제 어떤 뭐 요식업부에 있는 분이라고 하나요? 예, 식음료부에 식음료부에 있는 그런 분들 덩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잘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배도 많이 나왔고. 그러면 씩씩대고 막 하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늘 거기 가서 음식도 먹고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강정마을에도 지금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늘 몇십 년을 같이 몇 대를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와 찬성으로 갈라져서 아주 험악한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좀 그런 것 같고요. 보통 다른 사업체들 이렇게 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좀 갈려져 있어요. 그리고 정규직들이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세종호텔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없애려고 하고 용역화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 같이 정규직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다른 것과 달라요. 어떤 이게 마인드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노조위원장님의 개인적인 마인드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내려왔던 전통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 세종호텔이 다른 이런 호텔 업계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동안 수년 동안 계속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 왔고요. 여기 또 노동조합이 앞장서 왔습니다. 예. 일단은 뭐 마인드라고 하지만 하여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매일 얼굴을 바라보고 일하고 있는 같은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별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불가피하게 들어온 경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생각이고 같이 한두 해 일할 동료들도 아니고 앞으로 길게는 10년, 20년 동안 같이 한솥밥을 먹고 일해야 될 동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곧 우리 정규직 노동조합원들도 같이 더불어서 잘 살고 향상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사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 우리나라 이 사회가, 97년 IMF 이후에 비정규직이 굉장히 양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노려서 기업들이 더 착취하려고, 비정규직 양산하고 또 용역화하고 있잖아요. 네. 자기 편의주의를 위해서.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세종호텔에 있는, 조합원들, 여러분들은 같이, 비정규직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용역화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조금 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노래 하나 듣고 요거. 지금 세종호텔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업 쪽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아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종대학교에 와서 학생들한테 행패를 부렸던 주명건의 호위대를 했던 적이 있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이분이 제가 보니까 이름이 같은 정상진이라는 사람인가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분. 예, 그랬군요. 노래 하나 듣고요. 다시 또 질문,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결. 저는 뭐 낯설었네요. 벌써 처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예, 노래 좀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그래요. 지금 주명건입니까? 네. 주명건 회장님. 이제 저는 뭐, 방송이니까 회장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명건 회장님이랑 세종대의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지금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노조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지금 대치점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 세종호텔이라는 사업장이요. 세종대학교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익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100% 주식을 다 갖고 있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재단의 지배 구조에 따라서 세종호텔의 이런 경영권과도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명건 회장은 지금 2005년도에 그 당시 그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당시 이사장이었거든요. 재단 네, 이사장이었고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113억의 회계 부정과 비리 때문에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이 되어 오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또 주명건 회장이 그 한반도 대운하의 최초 제안자예요. 그러면서 인수위에서 뭐 인수위원 뭐 자문위원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사실상 그 사학법의 그 사학분쟁 조정위가 이명박 정부의 그 보수 쪽으로 장악이 되면서 사실상 비리재단 복귀에 길을 터준 꼴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재단이 주명건 전 이사장의 추천 인사들로 장악이 됐고, 그리고 세종호텔을 통해서 회장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저희는 일단 비리재단 복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펴왔고, 그 과정에서 일단은 세종호텔에서 많은 수익들을 끌어내려고 한다면 우리 민주노조를 약화시키는 것들이 핵심으로 아마 생각이 됐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와 이제 특적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개인의 어떤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 세종호텔이 그 경영화를 좀 악화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비정규직화 하려고 하고 용역화시키면, 그리고 또 제가 잠깐 들었던 것은 객실수를 늘린다고요. 객실수. 예. 그 객실수를 늘리게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직원들한테는 나쁠 것 같은데 시청자들이나 잘 모를 것 같아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희 세종호텔이 명동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그 투숙객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사업장이고, 객실 부문은 식음 영업장 쪽은 내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수익 구조 면에서 객실 사업이 아무래도 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 차원이고요. 그 반면에 이제 식음 사업장들은 계속 축소해 나가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노동조합은 객실 쪽 직원들이 많이 가입이 돼 있고, 친사용자 측 그 연합노동조합은 식음 사업장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역전이 곧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죠? 그 사람들 오히려 그렇죠. 자기들의 일자리를 잃는데 그거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그거를 잃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 조합원들끼리 연대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는 안 잘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다 잘리는 건데, 동료는 어쨌든 일단 나부터 안 잘라야 되겠다,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렇게 사업주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행동하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그렇죠. 일단 잘 보여서 자신이 먼저 살고 보자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측에서 지시하는 그런 부당한 명령에도 저항하지 않고, 예. 사실 뭐 이거야말로 참 너무도 근시안적인 얘기인데, 그죠? 예. 참 안타깝네요. 지금 오늘은 사업장에 파업 현장에 지금 몇 명 좀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3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는데 교대로 다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다 나와 있고요. 뭐 교대로 집에 갔다가 오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외부 활동, 뭐 희망뚜벅이에도 참가하고 있고, 뭐 이래저래하게 우리 투쟁 상황들을 외부에 알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회사 측과 교섭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교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진전이 있습니까? 진전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도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상황은 회사 측이 과거에 내놨던 파업 초기에 제시했던 안보다 더 후퇴한 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저희가 소수이다고 생각하니까, 힘에 의해 세력적으로 자기네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 사실은 뭐 우리 노조원 분들도 힘들지만 제가 볼 때는 호텔 쪽에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걸 강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구조조정이라는 큰 판돈이 걸려있는 이 민주노조를 깨고 나면 구조조정이라는 판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영업에 뭐 여러 가지 타격 이런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거를 완성을 해야 향후 더 큰 판돈을 자기네들이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긴 뭐 지금 어영노조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고 지금 그 사실은 한진중공업이 희망버스로 인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반쪽짜리 아니면 뭐 4분의 1쪽짜리 성공이잖아요. 네. 노동자들은 더 힘들고 연대 뜬 사람들만 꿈을 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재능 교육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 사측이 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그걸 수용할 바에야 파업을 하지 말았으면 그게 더 낫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예를 들면 그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 세종 호텔 노조도 그런 사측이 이제 예를 들면 협상이라는 게 10개 중에 너희가 7개만 가져라. 우리는 뭐 이 정도 할게 해서 양보하면서 협상을 보이는 거 아니야? 100% 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왕 싸운 거 끝까지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요. 제가 그래야 연대할 수 있는 명목도 있고 중간에 연대 막말로 허벌나게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아이씨 내가 여기서 왜 무슨 짓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위원장님이나 노조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파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늘 갖고 있는 게 일단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공동의 토론과 결정을 통해서 향후에도 이제 계속 그렇게 진행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회사가 많은 부담을 안아야 되고, 뭐 이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조금 뭐 조정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더 뭐 후퇴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예, 기본적인 거고, 정당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울곧게, 가질 때까지 싸울 생각이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민주적으로 토론을 하고 논의해서 향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겠지만요. 어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왕에 시작한 싸움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고요. 물론 이제 조합원에 따라서는 짧게 생각한, 짧은 기간을 생각하고 시작한 조합원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목표했던, 요구했던 정당한 요구, 소박한 요구를,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힘을 모으고 단결해서,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조합원들 분들의 의지와, 그리고 강한 의지 이런 거, 그리고 억양, 통보다 우리 위원장님이 상당히 여성적인 느낌의 여려의 목소리가 보통 우리가 투쟁하시고 도로위원장 되신 정도면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성격이 굉장히 여리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여리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노조 위원장까지 맡으셨어요? 제가 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좀 외모하고 좀 안 어울린다. 아니, 외모는 어울리는데. 이거 어울리세요? 소리가 너무. 아, 이렇게- 소리요? 너무 나긋나긋해. 이게 직업이 서비스맨이라 부드럽게 하는 것이 몸에 뭐에 배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투쟁의 과정 상황에 있으니까 좀 강한 어조로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뭐 천성인가 봅니다. 뭐 그가 좀 부드럽고 워낙 네. 가슴이 따뜻하고. 그래서, 그쵸? 네. 원래 이렇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이렇게 얼굴이 나타나요. 그렇습니까? 예, 좋게 봐주시니까. 예. 파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했던 노조원들이 이제 이탈을 하게 돼요. 그죠? 네. 분명히 여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간 날 또 공교롭게도 그분이 술 한 잔을 마시고 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마주치게 돼요. 그럴 때는 노조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날 우리 단장님께서 오신 날 예. 이탈했던 조합원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하소연을 토하더라고요. 그 대로변에서 큰 절을 하면서 놈들 바를 제가 몰랐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자신들도 현재는 이탈해 있지만 이 투쟁이 정당하고 옳은데 어떤 간에 자신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외부의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뜻은 있지만 함께 행동하지 못한다는 괴로움을 저는 행동으로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자리에 행동하지 못하지만 뜻을 같이 하고 또 기회가 되면 같이 손잡고 뜻을 모아가 나가는 행동을 같이 해 나가는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분을 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일부 노조원 분들 중에 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가라고, 당신 필요 없다고 라고 하시는데 또한 그분도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저는 잘 몰라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들을 감쌌을 때 그들은 더 미안할 것이고, 그래서 다음에 어떤 더 힘듦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바람이에요. 조그만해.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웃으면서 그들을 대했을 때 그들은 그 죄책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국 우리가 노조원들이나 이분들이 다 이뤄놓은 것을 그들은 그냥 숟가락만 얹고 편승해서 먹어버리는 거였잖아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무노조 있는 사람들도. 사측에 있는 노조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지들이 교섭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는데 여기서 또 당연히 이러는 걸 나중에 너부지를 먹을 것인데, 거기에 그나마 그분은 좀 양심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들은 직접 이렇게 하지도 않더라도,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욕이나 아니면 홀대를 할 필요는 없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돌아가라고 했던 동지는 아마 수년간, 아니 길게는 수십 년간 같이 동공농락했던 동지가 사실상 이탈을 하고 배신했다고 하는 생각이, 배신감이 지금 배신이라고 하면은 저쪽 노조에 들어간 건가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처음에 같이 결의를 했고, 끝까지 같이 가고, 같이 행동하기로 결의가 했었는데, 이탈하는 모습에, 마음속에서 속상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고요. 속마음은 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너무 난처한 질문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질문해야 되나 까먹었네 또. 직원분들이 보면 거기서 이제 되게 악랄한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책임자 같은데 그분이
본부장입니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구사대에서요. 아니, 지금 여기 그 직원분 중에 무슨 뭐 책임자가 뭐라 그러는 거 사장 부사장 말고 뭐 있었죠? 뭐 총지배인 있고요. 그러니까 지배 총지배인 있고 네. 뭐 관리부장? 관리부장인가 보다.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학생들도 그 관리부장이 굉장히 횡포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횡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부장이? 아, 네. 그렇죠. 일단은 노무 관계를 총 담당하고 있는, 핵심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총 지휘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혹시 그 사람 무슨 조폭 출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접수지는 아니고요. 예, 해종호텔에서 20년 넘게.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예, 그런 책임을 맡게 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장한테 서버 잘하면 또 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우리 그 시청자, 청취자분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역사가 한 37년이 됐습니다. 37년 만에 첫 파업이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인원이 또 소수의 노동조합이 사측의 이런 악랄한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려운 상황에 싸우고 있는 저희 조합원들에게 많은 힘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더 힘받아서 끝까지 힘있게 싸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발언도 굉장히 열이 있어요. 사실 월요일 날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 있을 줄 몰랐어요. 저희 갔는데 엄청나게 거의 200~3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200명이 넘었다고 그죠? 들었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 그때 잠깐 그 사측과 이렇게 난투극이 아닌 난투극이 벌어졌잖아요. 치고받거나 아니지만 밀치운동이고. 근데 곧바로 경찰이 들어왔어요. 네. 경찰이 들어오는 거 보고 거기서 누가 이렇게 행패를 부린 거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짜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듣기로는 그날 우리 휴양 뚜벅이가 가는 거를 알고 하측에서 뭐 시설보 요청 같은 거를 했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경찰 쪽에서는 내부적인 이런 파업이고 내부 농성에 지지하러 온 뭐 이런 응원단들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내부적으로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했고 아마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되고 있다가 이제 사측에서 연락을 주니까 그냥 잽싸게 바로 들어온 거고 또 그런 것들 이용해서 또 사측이 난동을 부리고 더 행패를 부렸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또 이렇게 우리 음식부 조리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내화부동에서 막 국문 날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 희한한 것은 거기에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카운터 안에 그 여자는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사람이 동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도 분명히 같은 동료일 텐데.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인데 일단 우리 노동조합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사실상 자기한테 먼저 칼이 올 텐데 그런 걸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간에 사측에 잘 보여서 시키는 걸 해서 자기 신양면만 되면 된다라는 그 이기주의적인 생각, 개인주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 좀 굉장히 그거 말고는 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세종호텔 노조원분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우리 주명건 맞죠? 정상진 씨, 이분. 전상진 씨도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참 너무 열이셔서 강하게 좀 이렇게 발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발언을 강하게 안 하시네. 그래요. 참나. 지금 끝난 건 아니고요. 이게 5시까지입니다. 네, 좀 더 있으니까요. 이렇게 파업을 안 했을 때는 평상시에 이제 어떤 부서에 있으십니까?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전임자라서 노동적 활동만은 하고 있고요.
다른 조합원들은 다 현장에서 각자의 일들을 하고 있을 거고, 예. 저는 전임하기 전에는, 홍보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좋은 데 있었네요, 그러면. 아닌가요? 예, 뭐, 아무래도 관리직은 그러니까. 좀 나은 편이죠. 다른 서비스직에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3교대라든가 2교라든가 이렇게 돌아가고 스케줄이 불규칙한 반면 관리직 쪽은 아무래도 고정적으로 일을 하고 뭐 빨간 날, 뭐 공휴일 날 이런 다 쉬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죠. 이게 호텔에 있다 보면 명절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셉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그때 여행 오시는 분들 맞이해야 예, 되니까. 예, 예. 호텔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사실 뭐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근데 홍보 쪽에 있으시면 그렇게 많이 좀 그렇진 않겠지만, 제일 애로사항이라든지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조합원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을 것 같고, 애로사항 얘기하면 노조위원장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감성 노동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손님들에게 미소와 환대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 내부에서 이렇게 직장의 만족감이라든가 이런 게 높지 않으면 사실상 이렇게 거칠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서비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많지 않고, 주로 뭐, 이렇게 술도 먹기도 하고, 과음도 하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술도 잘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음식부에 있는 거기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 여성분들, 특히 우리가 이제 영화나 TV에서 보면 이렇게 찝쩍거리는 찝쩍남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가장 힘든 부분들은 제 느낌에 청소 노동 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네. 그쵸? 시트 갈면서 거기 청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분들도 정규직인가요? 네. 다행이네요. 네. 보통 다른 데는 다 비정규직 아니면 뭐 시간당 이런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명칭이 호텔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비스직이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좋지만 시각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건 없죠. 호텔이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요. 저도 이 세종호텔에 온 지 20년이 됐는데 처음에 호텔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 친구 아버님이 호텔에서 일할 수가 있냐고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호텔은 그렇고 캐디? 예, 캐디. 그분들을 굉장히 나쁜 시각으로 봤어요. 그분들을 뭐 예를 들면 술집에 나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대하고 나쁘게 볼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굉장히 훌륭한 건데 뭐 호텔도 그런 시선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 그렇죠. 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그런 뭐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사실 그런 것은 아닌데. 예.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명목상에 호텔이라고 써놓고 조그만 여관 비슷한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근무하는 여자분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똑같을까요? 아무래도. 똑같죠. 네.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냥 생각해봤어요. 노래 하나 듣고요. 마무리 한번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친 어깨에 걸린 아픈 많은 날들은 나 언제나 당신 약속 때문에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걸 오랜 동안 감춰 많은 눈물 속에서 흘려버린 우리 작은 사랑을 다시 찾을 거야
속에서 흘려버린 우리 작은 사랑을 다시 찾을 거야. 용기를 주세요. 눈물을 닦아요. 어려움 속에서 나를 만들어요. 두 손을 모아요. 당신을 믿어요. 힘들 땐 언제나 우리 함께 해요. 두 손을 모아요. 당신을 믿어요. 힘들 땐 언제나 우리 함께 해요. 우리 함께 해요.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취미요. 네. 취미가 없어져 버렸네요. 노조위원장 하다 보니까. 그전에 뭘 좋아하셨어요? 저는 야구를 되게, 야구 되게 좋아해가지고, 취미라고 해야 되나? 그냥 좋아했죠. 예. 프로야구에 한 미쳐서 그냥 밥 먹다가도, 잠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서 야구 보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축구에 미친 사람들이, 미쳤다는 게 축구에 환장하다. 미치는 환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외국, 맨유나 이런 것 좀 새벽에 막 보고 그러는데, 한때는 그랬었네요, 그죠? 그러다가 노조 활동하다 보니까, 하긴 TV에 가까이 접할 기회가 없죠. 저는 TV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좀 있긴 한데, 굉장히 편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TV를 못 보니까, 조합원들과 대화할 때, 그것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또 드라마가 또 예, 얘기해도 세종대왕 무슨 드라마가 요새 뿌리 깊은 나무인가? 뿌리 깊은 나무.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막 그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이제 저도 안 봤는데 예, 저는 그냥 예. 대충 얘기 듣고 제가 엮어서 그래. 그래. 그 야구 말고 그냥 평소에 운동을 좀 좋아하세요? 제가 등산을 좀 했었는데, 예, 등산은 좀 암벽. 아니요. 몸이 그냥 암벽 타는 몸인데. 좀 날렵해 보이긴 하죠. 예, 암벽, 예. 나는 그냥, 워킹. 예.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체력 단련이라든지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딱히 지금은 없습니다. 숨쉬기만 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몸매가 좋아요. 뭐 벗은 모습을 안 봤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볼 때 굉장히 날씨. 아무래도 이제 술 다이어트라고 해야 되나요? 술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래. 안주를 좀 안 드세요? 예, 안주는 많이 안 먹는 편이에요. 저는 안주가 없으면 술을 못 마셔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뚱뚱해요. 지금 제가 3월 18일 날 마라톤을 뛰려면 5kg를 빼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걱정이에요. 완주를 할 수 있을까? 먼저 하십시오. 완주를 하겠죠. 예, 그 앞에서 시청에서 뛸 겁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세종 호텔 노조위원장 김상진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방송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 세종호텔 노동조합 정말 소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걸고 힘있게 싸우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 힘 낼 수 있도록 많이 힘 실어주시고요. 매일 저녁 7시에 세종호텔 로비에서 저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들리시다가 뭐 집회 참여 못하시더라도 명동 가까이 지나가시더라도 세종호텔에 들려주셔서
우리 조합원들 투쟁을 지지해주시고 연대해주시고 힘 실어주시면 저희가 더 힘받아서 열심히 싸워서 우리 요구사항들, 정당한 요구사항들 쟁취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면 이제 커피 한 잔도 얻어먹을 수 있고요. 뭐 같이 연대해 주시면 언젠가 나에게 닥쳐올 일들을 미리 보험을 든다 생각하시고 같이 연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 장시간 같이 이용해 주셔서 청취해 주신, 시청해 주신 우리 친구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찬 내용을 꾸며오겠습니다. 오늘 너무 제가 서둘렀고 또 좀 삐끗삐끗한 거 용서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